벤자민 그레이엄의 13가지 부자가 되기 위한 조건 13가지. 전망 좋은 주식에 투자하고 흔들림 없이 보유해라. 참 같이 투자를 하라는 거죠. 우량이 아닌 것은 그들도 보지도 마라. 그래서 그 인플레이션으로 주식이 가격이 오르겠는데 언젠가는 우상할 것이 틀림없다면 무조건 뛰어들어서는 안 된다. 앞에서 말했듯이 시간이 지나면 가격이 오르는 것은 확실하지만 기다림이 얼마나 걸릴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모든 주식이 시간이 지나면 우상향을 하는 것은 아니다. 우량 주식이 아닌 것들은 폭락한 후에 아예 다시 회복하지 못할 수도 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돈이 어마어마하게 풀리자 미국에서는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났다. 우리나라도 그러했다. 코인이 폭등했고 다들 정신없이 돈을 쏟아부었다. 오늘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코인에 대해서는 할 말이 있다. 나는 코인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했다. 내 주변에서 사람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올라타라. 자본주의 그래프의 우상향하게 되라. 그의 사고방식을 이야기하기 전에 투자자라면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많다. 그것은 왜 주식에 투자하는가이다. 정답은 간단하다. 두 가지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우상향, 채권시장, 주식시장. 채권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주식 수익률, 미국 시장의 자산별 수익률 그래프를 보면은 우리가 어디에 투자하는 것이 유리한지 좀 더 명확히 알 수 있다. 1900년부터 2019년까지 지난 120년 동안의 주식과 채권의 수익률을 비교해보자. 주식에 투자한 사람의 수익률은 58,191%이다. 채권은 어떤가? 가장 안전하다는 10년 만기 미국 국채는 327%의 수익이 났다. 1년 만기의 국채의 수익률은 77%에 불과했다. 벤자민 그레이엄은 1976년에 세상을 떠나기 때문에 주식과 채권 수익률이 나는 망한 적이 있다. 내 친구들도 망했다. 당신도 망할 수가 있다. 우리나라의 성공한 투자자들은 다음과 같은 말을 하곤 한다. 나는 주식 투자로 큰 돈을 벌었고 지금도 벌고 있다. 나를 따라서 하면 된다. 돈 버는 것은 정말 쉽다. 그런데 벤자민 그레이엄은 정반대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나는 크게 망한 적이 있다. 내 친구들도 망했다. 당신도 망할 수 있다. 인생의 부를 초래하라. 사람들은 보통 돈 때문에 고통받으면 애써 돈에 대해서 그런데 그렇게 되면 더욱더 벤자민 그레이엄은 어린 시절에 경제적으로 돈을 저주하지 않고 존중했다. 부자가 되려면 아무도 믿어서는 안 된다. 수많은 투자 정보 서비스 회사들은 매일매일 주식시장의 소식을 전한다. 지금뿐 아니라 예전에도 그랬다. 오늘의 주가는 어떤지, 어떤 종목이 특히 타격을 입었는지, 해외 주식은 어떠한지 시시각각 변하는 정보를 끊임없이 쏟으면서 앞으로 어떤 양상으로 시장이 전개될지 전망한다. 우리나라의 주식 관련 유튜버들도 거의 대부분 이와 비슷한 포맷을 가지고 있다. 내 돈은 내가 지킨다. 사람들이 투자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돈을 벌기 위해서이다. 그런데 투자를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많다. 그것도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에게 말이다. 뉴욕으로 들어온 그레이엄은 노던 파이프 경제 대공황을 딛고 일어나다. 1929년 대공황이 찾아온다. 역사적으로는 대공황이 버블이 터지기 직전의 주식이 제일 뜨겁고 고점의 시기에 그레이엄은 위기를 느낀다. 하지만 눈앞의 수익에 눈이 멀어서 외면한다. 물론 무방비한 상태로 있었던 것은 아니다. ETF 펀드란 뭔가? 뱅가드 그룹의 창업자이자 인덱스 펀드 창시자인 존 보글은 혁신적인 관점에서 주식시장에 접근했다. 앞서 말했듯이 우리가 아무리 밤을 새워가면서 주가 분석을 한다고 해도 시장을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직접 투자를 통해서 고수익을 기대할 수도 있겠지만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최고 상품에 가입해도 돈을 잃는다. 만일 뛰어나고 노련한 펀드 매니저가 100% 유망한 종목을 잘 선별해 놓은 펀드에 가입하면 무조건 수익을 올릴 수 있을까? 이론상으로는 당연히 수익을 내야 하지만 여기에도 인간의 탐욕과 공포가 개입되어 있기에
꼭 그렇지가 않다. 마젤란 펀드는 세계적인 투자회사 다시 투기꾼의 마음이 되어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번 큰 실패를 겪고 나면 그 다음에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하게 된다. 벤자이 그레임 역시 위험한 투자를 하지 않겠다고 결심을 한다. 위험한 투자. 펀드 매니저보다도 원숭이가 투자를 더 잘한다. 사람들은 전문가들이 훨씬 특별하고 기발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다. 벤자민 그레임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조언한다. 애널리스트 100명이 다우지수 종목에서 5개씩 선정한다. 담배꽁초 전략. 2번의 실패. 그러나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첫 번째 실패로 생업에 막다른 길에 이르다. 이런 일이 비단 그레이엄에게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투자 실패로 생업의 의지를 잃고 난다. 나 역시 섣부르게 주식에 투자하지 말라고 늘 당부한다. 펀드 매니저보다도 원숭이를 믿어라. 월스트리트에서 2000년 여름부터 이듬해 봄까지 주식 투자 대회를 열었다. 누가 수익을 높게 내는지 시합을 한 것이다. 참가자는 월스트리트 유명 펀드 매니저들, 일반인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었다. 욕심이 눈에 보면은 비우량을 사게 된다. 한때 교인이 미쳐서 돌아갔다. 코인을 안 하는 사람이 바보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지금은 어떤가? 코인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절망에 빠졌다. 코인 시장에 겨울이 찾아온 것이다. 이 계절은 정말 오래도록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일은 비단 이 시대만 일어난 것이 아니다. 10년 전에도 코인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자극하는 투자가 있었고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 말 그대로 폭삭망했다. 비우량 주식은 철저하게 외면하라. 폭락의 시간에는 인기를 누리던 우량주도 크게 타격을 받는다. 과거의 주가 추이를 살펴보면 눈부시게 성장한 만큼 저절하게 파괴된다. 하지만 걱정할 것이 없다. 이런 주식은 폭락의 시간을 견뎌낸 후에는 더욱 빛나는 존재가 되었다. 미국 우량 주식은 경이로운 수익을 가져다 1975년 당시 주가는 100년 분할 조정가로 1.73달러였다. 1년 뒤에는 약 7.87달러로 문제는 부가 아니라 사고방식이다. 벤자민 그레임의 13가지 성공 도자로 미국 우량 주식 장기 투자 4차 산업혁명 시대 무엇에 주목할 것인가? 4차 산업시대 미국 우량 주식의 장기 투자에 주목하라. 워렌 버핏은 축제가 최고조일 때 비상구 앞에 서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축제가 한창이던 시기는 이지선 TV의 메시지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지금 안정적인 부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이지선 TV 구독자 중에서 2020년 초창기에 멤버십에 가입해서 내 말을 듣고 우량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상당한 수익 구간에 있다. 내가 예측했던 이야기가 다 잘 맞아 떨어진 덕에 지금도 사람들은 내게 조언을 구한다. 자본주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가 부자가 된다. 워렌 버핏은 현명한 투자 읽고 또 읽었다. 100년 뒤의 관점으로 안전마진을 바라봐라. 100년 뒤의 관점으로 안전마진을 바라봐라. 우량주는 높은 가격에 사도 큰 문제가 아니다. 지나치게 높은 가격에 샀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이익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서 2008년 리먼 사태가 터지기 전날 애플을 샀다고 하자. 그 다음날 바로 애플 주식이 반토막이 나버린다. 전날 1억 원어치 주식을 샀는데 다음날 5천만 원으로 떨어진 셈이다. 피눈물이 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도 계속 그 주식을 들고 있다면 지금 최소 20배 이상의 이익을 봤을 것이다. 싸게 사서 절대 팔지 않으면 놀랄만한 부자가 된다. 워렌 버핏의 오랜 동료이자 버크셔 해서웨이의 부회장인 버핏과 마찬가지로 벤자민 그레임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찰리 먼거가 한 말과 그런 모은 책 먼거들의 말에서 먼거를 이렇게 이야기했다. 벤자민 그레임은 투자자가 된 후에 많은 것을 배워야 했다. 안전마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벤자민 그레임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1차 세계대전 이전까지 주식시장은 작전 세력이 비싼 보수를 받는 인류 투자 자문사는 고객에게 허황된 약속을 하지 않는다. 우리에게 돈을 맡기면 몇 배로 불려주겠다는 식의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한하로 일경에 가까운 자본을 운용 중인 블랙록이나 워렌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같은 엄청난 규모의 투자 자문사의 경우가 그렇다. 이들은 과다한 수익을 내기 위해서 위험한 종목에 투자하지 않는다. 이런 투자 자문사는 우량 주식에 투자하여 안전하고 적절한 이익을 추구한다는 주어진 자리를 잘 지키며 투자를 배워라. 그리하면 회사에 잘 적응해서 다니긴 했지만은 부자가 되고 싶다고 말하라. 부자가 되고 싶다. 전설적인 트레이더 레리 하이트는 어린 시절에 부자가 되기를 꿈꾸었다. 위험이 없을 때는 우량 자산이 그다지 큰 의미를 지니지 못한다. 어쩌면 우량 주식을 사는 것이 바보처럼 느껴질 수가 있다. 하지만 자산 시장에는 반드시 겨울이 닥친다. 이 겨울을 잘 버텨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봄, 여름, 가을에 걸쳐 일궈놓은 농작물이 다 얼어 죽고 만다. 이런 식의 살아남은 것은 우량 자산뿐이다. 그리하면 이 지점을 정확하게 짚고 있다. 경기가 악화되거나 시장금리가 상승하면 비우량 채권, 비우량 주식은 금세 폭락하고 만다. 그래. 숫자와 친해지면 부자가 된다. 집안 형편은 어려웠지만 벤저민 그레이머의 학창 시절은 나는 달랐다. 다른 친구들이 좋은 대학에 가서 좋은 직장을 잡아서 돈을 벌기 위해서 억지로 공부를 했다면 벤저민 그레이머는 공부 자체를 즐겼다. 벤저민 그레이머는 누구인가? 월스트리트에서 가장 꼭대기에 있던 사람이다. 투자의 전장에서 황제가 된 사람이니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공격적인 투자자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공격적인 투자자보다도 훨씬 더 공격적이라고 보면 될 듯하다. 아마 조지 소로스 같은 엄청난 투자자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닐까? 부자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다. 다시 벤저민 그레이머의 유년 시절로 돌아오자. 어머니의 마음속에 가난의 소공이 가득 차면서 요리사와 가정부를 두고 안락하게 살던 부유한 가정이 일순간에 무너지게 된다. 지혜와 용기를 가진 자가 부를 얻는다. 공격적인 투자자가 되기 위해서는 주식을 사려는 회사의 경영자 못지않게 공부를 많이 해야 한다. 우량 주식을 사서 그냥 묻어주는 것만으로 만족할 수가 없고 더 빨리 돈을 벌고 싶은 사람, 벼락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이라면 그만큼 공부를 많이 해야 한다. 확신이 없다면 그 어떤 주식도 사지 마라. 벤저민 그레이엄은 방어적인 투자자에게 다음 4가지를 조언했다. 첫째, 여러 종목에 분산 투자하라. 그레이엄은 10개에서 30개 정도의 주식을 보유하라고 추천한다. 이 도목에서 잠깐 멈추라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 정도의 종목을 보유하는 것은 일반인에게 쉽지가 않다. 우리가 생업에 종사하며 이렇게 다양한 주식에 관심을 가지고 동향을 파악할 수는 없다. 포트폴리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미래이다. 벤저민 그레이엄의 어머니는 부에 대해서 공부를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혹자는 확실히 믿는 것은 몰빵할 걸 원하는 사람도 있던데 벤저민 그레이엄은 가치에서 또 안전성을 추구했군요. 투자자를 공격적인 투자자와 방어적인 투자자로 나누었다. 공격적인 투자는 말 그대로 투자를 직업으로 삼고 전투적으로 투자하는 사람이고 슈퍼개미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방어적인 투자자는 공격적인 투자자와 반대적인 개념으로 이렇게 투자에 대해서 실패하지 않는 투자 공식은 우량 주식의 장기 투자뿐이다. 월스트리트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미국 유수의 명문대학을 졸업한 천재들이다. 그들의 투자에 대해서 모두 건전한 철학과 원칙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저 시세 차익을 노려서 돈을 버는 데에만 집착하는 사람도 많다. 주식시장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라. 증권사업 관계자는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여러분을 부추긴다. 여러가지 요인으로 주식이 앞으로 더 오를 것이라고 혹은 악재가 겹쳐서 가격이 끝도 없이 하락할 것이라고 증권회사와 투자자문회사들의 이야기에 지나치게 현혹해서는 곤란하다. 단 한순간에 분철들이가 될 수 있다. 사례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준다. 황은 일찍이 월스트리트에 들어가서 보조로 일하면서 2천만 원으로 시작해서 25조 원까지 굴렸다. 그는 22년 동안에 전혀 위험하지 않았다. 오히려 재산이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났다.
고국가 소문화되는 선언 등 성공한 한인 투자자로 이름을 날리기도 했다 하지만 중국 주식에 단 한 번도 잘못 들어가 평생 돈을 이틀 사이에 날렸다. 지식이 아니라 마인드가 부를 가져다준다.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모두 돈을 벌고 싶어한다. 싼 가격에 사서 비싼 가격에 팔아서 수익을 내고 싶은 것이다. 가난한 삶 속에서도 빛나는 꿈을 키우다. 그레이엄. 그는 월스트리트에서 정말 다양한 경험을 했다. 주식이 갑자기 대폭락했던 유례 없는 대공황 1차, 2차 세계대전 그것. 우리도 최근에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를 겪었다. 생각보다 오랜 기간 우리는 발이 묶였다. 다른 나라의 이동이 금지된 것은 물론 같은 나라 안에서도 일정 정도 숫자가 넘어가면은 그랬다라는 거죠. 문제는 부가 아니라 사고 방식이다. 꽁초 투자에서 가치 투자까지. 어떻게? 어떤 일은 충분히 예상이 가능한 반면에 어떤 일은 예기치 않은 일이 일어난다. 나는 이지선 TV를 통해서 미국의 금리 인상을 여러 차례 이야기했다. 코로나 사태로 시중에 많이 번 돈을 거둬들여서 경제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기 때문이다. 금리를 올리면 그 주식 시장이 찬바람이 불 것이 분명했다. 그런가 하기에 주식시장이 한창 좋았던 21년 주식 투자를 하지 않으면 바보 취급을 받던 그 시절에 나는 절대 빚을 내서 투자하지 말고 달러 현금을 기축에 두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아마 그 말을 들은 분들은 지금 같은 염가 세일 기간에 톡톡히 재미를 봤을 것이다. 빚이 없는 기업에 벤저민 그레이엄이 우리에게 투자 원칙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주고 있다. 빚보다도 현금이 많은 기업, 지금 통장에 현금이 많은 것뿐만 아니라 매년 현금을 미친 듯이 창출해내는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다. 이런 경우 그 기업은 경제 위기가 터져서 일시적으로 주가가 폭락할 수는 있어도 망할 일은 없다. 내가 아는 정보는 모두 주가에 포함되어 있다. 투자자들이 접하는 산업 분석 자료의 대부분은 실제로 가치가 거의 없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나는 유튜브 채널 이지성 TV 멤버십 2단계 이상 회원들을 해상으로 벤저민 그레이엄 강의할 때 이 점을 강조하고 또 강조. 그 어떤 위기에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 빌 루안의 4가지 투자 철학은 세쿼이아 펀드의 빌 루안 역시 벤저민 그레이엄의 제자로 하버드 경영대학원에서 증권 분석을 읽은 후에 투자에 흥미를 가지게 되었다. 워렌 버핏이 열광한 단 한 사람, 그레이엄 제자 중에 단연 돋보인 사람은 세계 최고의 부자이자 워렌 버핏이다. 마스터 마켓의 이야기는 무시하라. 그레이엄이 남긴 이야기 중에서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인용하는 단어가 있다. 바로 마스터 마켓. 이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친절해 보인다. 인성도 좋다. 항상 웃는 얼굴이다. 이 마스터 마켓은 누구인가? 주가가 떨어질수록 우리는 부자가 된다. 젊은이들이 유난히 좋아하는 테슬라 주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 테슬라 주식시장을 통해서 다들 큰 돈을 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전세계 주식시장을 놓고 봤을 때 일반 투자자와 전후 투자자의 95% 이상은 돈을 벌지 못한다. 건전한 마음으로 투자하라. 주식 투자를 할 때 그레이엄은 2가지를 명심해야 한다고 알려준다. 첫째, 본질적으로 건전한 투자 습관을 가져야 한다. 주식을 사서 단순히 부자가 되겠다고 생각하면 곤란하다. 투자에서 중요한 것은 현란한 법칙이나 이론, 그게 아니다. 지금 주식 유튜브를 보라. 대부분의 사람은 어딘가에 주식 강의를 듣고 투자를 시작하는 순간 뭔가 다 아는 듯이 행동한다. 처음으로 스마트폰에서 증권사 앱을 다운받아서 주식을 샀다. 우연히 내가 산 주식 가격이 계속 오르는 것을 발견한다. 무슨 생각이 들까? 투자자의 해피엔딩. 요즘 많은 사람이 주식시장에 뛰어들었다. 대부분은 돈을 잃었을 것이고 또 들어 돈을 번 사람도 있을 것이다. 사람들은 주식을 사면서 자신을 투자자라고 정의하는데 한치의 머뭇거림도 없다. 그 누구도 자신이 투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벤저민 그레이엄이 정의한 바에 따라 엄밀히 구분하자면 대부분의 사람은 투자가 아닌 투기를 하고 있다. 투기. 제대로 된 투자를 위해서 끊임없이 공부하라. 사람들은 왜 투자가 아닌 투기를 할까? 투기는 매혹적이다. 짜릿한 그 무엇이 있다. 이익을 내는 동안에 주가가 오른 동안에 사람을 흥분시키고 쾌감을 준다.
짧은 시간 안에 부자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다들 몰려드는 것이다. 그리움은 투자와 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투자인지 투기인지 모른 채 달려들기 시작하면 결국은 투기의 길로 가고 가진 돈을 다 날리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투기하지 말고 투자하라. 투자의 가장 기본 원칙은 원금을 잃지 않는 것이다.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원칙은 같다. 원금을 잃게 된다면 그것은 투자가 아닌 투기가 된다. 또 하나, 일정 정도의 수익이 나야 한다. 원금을 잃지는 않았지만 수익이 나지 않았다면 그것 또한 투기나 다름이 없다. 주식시장에 들어갔다가 하락장에서 마음고생을 한 뒤에 원금을 회복하자마자 바로 탈어버리는 사람도 있다. 이런 사람들도 원금을 잃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투자를 했다고도 할 수가 없다. 투자, 주식 천재들의 몰락은 지난 주식 폭락의 역사를 되돌아보는 것은 분명 의미가 있다. 예기치 않은 사건에 의해서 주식은 폭락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제자리를 찾았으면 물론 이전보다 더 짜릿한 주가 상승을 반드시 안겨줬다. 즉 자본주의 시장을 믿고 기다린다면 이 시장에서 다들 부자가 될 수 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증명된 일이다. 하지만 이러한 명백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모든 투자자가 주식시장에서 성공을 거두는 것은 아니다. 코로나 시기에 주식이 대폭락하자 우리나라에도 수많은 지금 벤저민 그레이엄 절대 실패하지 않는 방법을 믿고 따르라. 절대 실패하진 그레이엄이 말하는 절대 망하지 않은 투자법이 하나 있다. 우량 주식을 매달 꾸준히 적금을 넣듯이 사는 기법이다. 투자자가 매월 똑같은 금액을 투입하여 주식을 매수하는 것이다. 주식시장에 갖가지 공식이 등장하고 단기간에 돈을 번 사람들이 자기만 따라하면 떼돈을 벌 수 있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정말 오랫동안 아무 손실을 보지 않고 있는 기법은 주가에 상관없이 매달 고정된 금액을 투자하는 안정적인 방법이다. 믿고 해라 이 말이죠. 벤자민 그레이엄의 13가지 부자 수업이라. 이지선. 자, 나무가 있고 불가능이란 없다. 주식을 가치 투자를 하자. 이지성은 1993년부터 글을 쓰이자 현대 자기개발, 인문화,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30권이 넘는 책을 출간해서 총 500만 부 이상의 판매를 기록했다. 대표적으로 꿈꾸는 다락방, 리딩으로 리더라, 에이트 등등이 있다. 왜 일반인은 우량주 장기 투자가 불가능할까? 사람들은 주가가 올라가면 주식을 사러 가고 주식이 폭락하면 손을 털고 나가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는 고점에서 대폭 하락이 되면 낮은 주가를 또 매수 이유를 올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주식을 불신하게 되죠. 생각이 바뀌었다 이 말이죠. 주식은 파는 것이 아니라 보유하는 것이다. 또 하나, 신중하게 선정한 성장주를 매수하는 방법이 있다. 우량기업이다. 요즘으로 말하면 애플, 구글, ASML 이런 것들이 성장주다. 내가 이 지성TV를 통해서 여러분께 많이 추천했던 4차 산업혁명 관련 대장주들이 바로 이 대표적인 성장주다. 빅테크 성장